여러분 혹시 천년도 더 된 옛날 시 한 편이 지금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좀 놀랍지 않나요? 사실 오래된 글귀 속에 우리 샘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아, 고향에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면 우리 집이 다시 가난해지니까. 이 문장 정말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지 않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돌아가고 싶다 외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발목을 붙잡는 이 상황.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갈등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요, 놀랍게도 천년도 더 전에 살았던 신라시대의 천재시인 바로 최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삶과 그가 남긴 이 시 한 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지 모를 이 깊은 갈등의 정체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최치원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와, 정말 대단하죠. 겨우 12살에 가족품을 떠나서 머나먼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18살에 외국인을 위한 과거시험 빈공과에 떡하니 합격을 합니다. 정말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공했으니 주변의 기대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의 제목은 도중작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길 위에서 짓다라는 뜻이에요. 과연 길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 구절 한 구절 그의 발자취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시의 시작입니다. 동표서전 로기진. 아직 뜻은 잘 몰라도 이 한자들이 늘어서 있는 것만 봐도 왠지 모르게 좀 고단하고 힘든 여정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 글자씩 뜯어볼까요? 자, 동은 동쪽, 표는 나붓기다, 즉 떠돈다는 뜻이고요. 서는 서쪽, 저는 구르다, 옮겨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기는 갈림길, 지는 먼지. 이걸 다 합쳐보면 동쪽으로 나붓기듯 떠돌고 서쪽으로 굴러다니듯 옮겨다니니 갈림길에는 먼지만 자욱하다. 와, 정말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단순히 여행길이 힘들다 이런 육체적인 고단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죠. 고향을 떠나서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서 평생을 헤매온,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자기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한 슬픔, 그게 이 구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시인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주 짙게 묻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독, 홀로, 책, 채특지라며, 리참, 여윈 견마를 이끈다. 여기서 리참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여윈 견마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음 화면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아하, 바로 이거였군요.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견마라는 건요, 마차의 가장 중심에서 힘차게 달리는 그 주인공 말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힘겹게 수레를 끄는 어떻게 보면 좀 보조적인 말인 거죠. 최치원은 화려한 성공가도를 달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견마에 자기 자신을 빗대고 있었던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결국 이 구절은 홀로 이 지친 견마 같은 내 인생에 채찍질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괴로웠던가 하는 한탄인 셈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관리, 화려한 모습이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가 걸어온 성공의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 시의 분위기가 한번 크게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부시부지인데요. 자, 불은 아니다, 시는 이다, 또 부가 나오고 지는 알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중부정이죠. 문학에서 이중부정은 뭐다? 바로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나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고 또 그게 옳은 일인지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아주 강한 자기 고백인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대체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 가슴 아픈 이유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드디어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인의 가장 아프고 또 가장 솔직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원, 다만 때문이다라고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괴추, 돌아가면 요, 또다시 잡힌, 집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이 갑인, 즉 집안의 가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이 힘겨운 타향살이를 멈출 수 없었던 시인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집이 다시 가난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치원이 말한 이 가난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갑인, 즉 가난은요, 단순히 주머니에 돈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결핍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었던 그에게 당나라 유학은요, 그냥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운명을 건 엄청난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던 가난이란 바로 그 기대를 저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해야 할 가족의 실망, 그리고 명예의 추락, 바로 이런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머나먼 길 위에서 고뇌했던 천년 전 한 학자의 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치원의 이 깊은 고뇌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건 과연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견마의 채찍질을 하면서 힘겹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최치원의 시, 도중작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의 원문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